육군대장입니다. 충성 저 멀리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셨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소개합니다. 충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영광을 영광스럽게 만들 후보 누굽니까? 장세일입니다. 1번 찍고 장세일 꼭 찍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장세일입니다. 자, 우리 명대변인으로 날렸던 자 충남 공주의 박수현 의원님 소개합니다. 예, 영광 군민 여러분, 충청남도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 의원입니다. 장세일의 당선으로 영광을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 출신입니다. 자, 이계호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이계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영광으로 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영광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영광으로 와서 영광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제가 소개할 분은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님 소개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야, 이런 소개도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영광하고 인접 지역입니다. 우리 윤준병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의 이웃집 고창정읍의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영광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고창과 정읍에서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 천안 출신입니다. 문진석 의원님 소개합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도당위원장 문진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천불나서 못 살겠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죠? 장세일 후보 찍어서 정권 교체하고 영광 발전시켜야겠죠? 장세일 저희가 군수일 잘하도록 돕겠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혼내겠습니다. 여러분 꼭 장세일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위성권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을 찍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충남에서 오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충남 서산에서 태안에서 왔습니다. 조한기 우리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서 왔시오. 오늘 빡세게 돌아왔는데 이길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스러운 승리 만들어내고 윤석열 끌어내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짧게 30분 이내 해주시네요. 예. 자, 이번에 보령서천 우리 신현성 우리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 서천에서 온 신현성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꼭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영광을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 누구입니까? 앞으로 영광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히셨습니다. 아니, 이따가 이재명 대표님이 저기 여러분 유세할 내용을 벌써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 최고위원 하셨죠, 김영민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합시다. 김건희를 심판합시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유, 조인철 의원님, 아유, 고민되죠, 이렇게 짧게. 자, 광주에서 왔습니다. 영광 출신입니다. 조인철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영광 군서 출신입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민주당을 찍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생연금 받을 수 있도록 장세일 후보 민주당을 찍읍시다. 자, 이어서 우리 영광살이, 영광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있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에 3주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저희 민주당 3주째 살아보니까 영광 국민께 오히려 죄송한 건 참 많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여러 말씀들 시장 통해서 상가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민주당 한 번만 더 믿고 찍어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11월 15일, 11월 30일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거 다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켜내야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다음 대권 저희가 한번 노려봐서 민생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당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더라도 민주당에게 꼭 한 표 주시길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조금 생겼는데 한준호 최고님하고 같이 여기 영광 가니까요, 아이고, 저한테는 안 오고 저기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한테 다 가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님 다니면 그냥 우리 젊은 청년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크게 우리 민주당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앞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십니다. 조금만 저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우리 이게 앉아서 이렇게 좀 앞으로 더 들어오세요. 차가 라운딩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예.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어서 마이크를 안기령 대변인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당선되면 바로 일할 사람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일할 후보 누굽니까? 네, 이렇게 많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후보 누굽니까? 네, 대표님이 곧 도착하실 텐데요. 멀리서 더 잘 보이실 수 있게 몇 분만 더 무대 위로 모시고, 유세차 위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플랜 이끌고 계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을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 핸드폰에 이 불이 났는데 문자를 한 100통 받은 것 같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나 민주당 당원인데 영광 쌀 샀는데 그 쌀 살 때 뭐라고 써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답을 일일이 했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뭐라고 쓰는 것까지 제가 가르쳐드리면 제가 선거법 걸릴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잘했죠?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산 다음에 익명으로 우리 동네 아닌 다른 데 기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원들이 최고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농민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값 해결을 위해 싸우고 법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영광에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장가성 가진 후보가 둘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큰형당, 하나는 작은 동생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비등비등해 보였는데 대략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확실하게 형처럼 앞서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냥 형이어서가 아니라 실력 있고 토박이이고 이 지역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영광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하신 것 맞죠?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보니까 우리 장세일 후보의 마지막 경쟁자가 진보당 후보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영광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영광의 어려운 오래된 숙제, 영광에 있는 원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고 대체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광의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수와 소득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원전을 윤석열 정부처럼 무작정 가자 이것도 틀렸고 내일 모레 끊자 이것도 틀렸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무작정 끊자고 하는 그런 후보에게 아무 대안도 없이 갈 수는 없으니 영광의 안전을 생각하고 영광 국민들의 소득을 생각해서 합리적 해결, 법으로 해결할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민주당에게 맡겨주실 거죠? 민주당 더 잘해라 당부하시는 마음 압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조금 후에 오실 이재명 대표께서 누누이 우리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군수는 새로 뽑히면 그냥 장세일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이 이곳 군수 대신 영광의 장대를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당선 후 2년 후 지방선거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검증하고 더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챙기겠다.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네, 장세일 군수 후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정권 교체를 이끌 사람 누굽니까?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유세차 타고 논밭 있는 곳 가니까 좀 멀어요. 거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들으실 수 있게 조금 더 크게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정권 교체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네, 여러분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는 군수 후보, 영광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 후보 누굽니까? 장세일! 네, 그러면 당선의 소망을 담아서 제가 장세일 외치면 당선 크게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당선! 네, 우리 여러분 영광에서 유세차를 한 번도 안 타봤다며 저한테만 사회를 맡기신 선배님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 고향이시죠? 네, 고향입니다. 네, 우리 강위원 선배님을 정확히 직책이 여기서 어떤 걸 맡고 계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호남지원단장 장세일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사람 장세일을 든든하게 돕고 있는 영광사람 강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 도착 바로 임박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싫든 좋든 민주당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선택해야 민주당이 집권합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 중심으로 대단결해서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고 이재명 집권 시대를 여는데 영광군민이 깃발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선거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질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광 발전과 집권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에게 이번 기회에 심지어 민주당을 혼내는 일은 4기 민주개혁정부를 완성한 뒤에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 그 뒤로 밀어주십시오. 일반 장세일을 선택해서 민주당이 당당하게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영광 군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 집권 가능한 정당 어디입니까? 윤석열을 이길 정치인 누구입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지금 서울에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윤석열 탄핵까지 언급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을 이기고 당당하게 민주정부를 수립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재명! 영광군수 후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정권 교체 책임질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이 뭐이 중요하겠습니까? 장세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장세일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일 만에 다시 영광에 왔는데 6일 전 그날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출발을 해서 부산 금정에 지원 유세를 갔다가 지금 이제 차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금정이나 영광이나 사실 구청장 군수선거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또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 재선거가 어떻게 보면 동네 일꾼 뽑는 선거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기라면 그게 맞겠지요. 중앙 정치는 중앙에서 하고 지방 정치는 또 지방에서 지방의 시각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 나라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야당이 과반한 게 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째고, 야당이 이렇게 192석이나 되게 과반을 차지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1석도 아니고 무려 192석을 야권에 몰아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면 오히려 저쪽으로 가고, 국민들이 주인 입장에서 야단을 치면 뭐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잘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경제 망가졌죠. 한반도 평화 위험하죠. 여기까지는 풍선이 안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으면 뭐 하늘에 뭐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혹시라도 거기에 오염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합니까? 강화도에 가보면 더 기가 차요. 저 휴전선 저쪽에서 똑같이 확성기 대응한다고 남쪽을 향해서 방송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무슨 귀신 소리 같은, 짐승 소리 같은, 기계음 같은 전혀 규칙적이지 않은 괴음을 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강화도에서만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시끄러워서 오질 않아요.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서 병이 나요. 가축들이 산란도 잘 못하고 새끼들 사산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합니까? 이런 불안한 나라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어요? 경제 망치죠. 평화 망치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께서 얼굴을 못 뜨고 다니겠답니다.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대요.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무슨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배추 한 단도 아니고 한 포기에 22,000원.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벼값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20만 원 유지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이제 17만 4천 얼마 한다면서요. 벼농사 지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벼농사는 그 농민이 망하면 개인이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곡, 국민이 먹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겁니까? 지금이야 해외에서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의 몇 분의 1밖에 안 하지만 그 쌀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수십 배로 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가 오르죠. 일자리는 없어지죠. 여러분 일자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사람도 몸을 쓸 때보다 머리를 쓸 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지요. 인공지능 AI가 앞으로 활동하는 시대에는 전력 소모량이 지금 현재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기존의 화석연료,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걸로 생산하면 물건 안 사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탄소 제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 길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잖아요. 다른 나라는 목표를 50%, 70%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원래 30% 해놨던 거를 22점 몇 프로인가로 도로 낮췄어요. 전 세계가 가는 길을 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해외로 재생에너지 많은 나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지요. 국내 수출 기반이 무너지지요. 그러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경제의 미래는 암울해지는데 이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 나라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이렇게 망치고 있으면서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능한 거 어떡하겠어요? 이해 안 다니까요.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실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신경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국민의 삶에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편, 그 중에서 어디 꼭 희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와요. 이상한 사람만, 꼭 그 자리에 반대로 안 맞는 사람만 일부러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내 권력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임기 동안에 주어진 권력이니까 그 권력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권력이란 자기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이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거죠. 바로 여러분의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될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는데 그 세금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그 권력과 세금을 대체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그렇게 난립니까 여러분?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국가가 지출을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골목이 망가지면 골목에 투자하고, 기업들의 미래가 없으면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 기반을 만들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맨 안 해도 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세금 깎아지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다 팍팍 줄여가지고, 심지어 군인들 배가 부르고 편해야 전투 잘한다, 군 사기가 오른다 이래 말하면서 군 특식비 다 깎아버리고 간식비 줄여버리고, 군 식비까지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깎아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 살림을 이렇게 한단가요? 이거이 제대로 한 살림이라요? 이런 한심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겠지요? 한 번 혼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혼내야 되겠지요? 바로 그 기회가 이번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규모 선거이긴 하지만, 부분적 선거이긴 하지만 이번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야, 이렇게 가지 마, 이 길이 아니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영광 군수를 뽑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이 잘못된 정권에 경고장을 날릴 경고장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가 길게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우리의 우당이지요. 제가 그분들 잘 알고 그분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에게 경고장을 날려서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광 국민 여러분들은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정신 좀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이러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론들이, 소위 보수 언론이나 저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을 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이고,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서 강고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 별로야, 일단 옆에부터 찌르고, 이렇게 전선이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을 합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꽉 찰 만큼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정권 심판의 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장세일이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이야말로 이 교만한 정권에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던져줄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박수 안 치는 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권력이 그리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우상을 뽑았습니까? 지배자를 뽑았나요?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 뽑은 거 아닙니까? 그 일꾼이 맡긴 일 제대로 안 하면 혼내야지요. 자식을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을 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면 그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그런데 선거가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민주당 별거 아니네. 전선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기 믿을 게 못 돼, 이재명 지도체제 저거 문제 심각하네, 이러면 정권 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장세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장세일을 뽑아주십시오. 1번 장세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장세일 후보 문제 하자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으로 열심히 일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좀 더 기어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정말로 우리 영광 군민들의 공적인 모섬으로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간 2년도 안 됩니다. 2년 후, 사실은 2년도 아니죠.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지방선거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딱 봐서 저거 안 되겠어 하시면 그때 확 바꿔버릴게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세일 후보가 군수가 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곡성, 영광에 저희가 집중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무슨 지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남시장 살림을 하면서 이런저런 혁신, 그런데 성남시 같은 데는, 대도시는 1인당 예산이 200~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영광구는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6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 중에 기본소득 도입해서 1인당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이 도로 관리, 가로등 관리, 이런 관리 제대로 하고 낭비 안 하고 잘만 하면 그런 정도 예산은 가뿐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시에 가로등이 참 많은데 가로등이 한 300 몇십억 이렇게 돼요. 관리 비용이. 여기 김태년 의원도 있는데 제가 가로등 예산을 3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다음에 각 3개 구청 보고 혹시 부족하면은 추경해서 해줄 테니까 신청해라. 대신에 3개 구청 경쟁 한번 해보세요. 30% 깎으니까 70억 남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깎아놨더니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요. 70%를 깎았는데도 가로등 관리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 가로등 절감 예산 70억만 해도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중학생들 입학할 때 30만 원씩 교복 지원하고 그거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장세일 후보가 기본소득 100만 원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우리 세금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세 법률주의, 세금은 중앙정부가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금을 늘릴래야 늘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있는 예산을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자립도가 낮다니까 우리 영광군 엄청 가난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광군이 쓰는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20% 미만이다 이 뜻이고, 나머지 80%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영광군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얼마냐를 우리가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군 단위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군 단위일수록 예산 여력이 훨씬 더 많아요. 복지 정책이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이 조금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꾸 이상한 언론들의 공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 하면 예산 낭비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길바닥에 버리는 거는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본소득 지급해서 그거 연간 얼마 됩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520억. 너희가 6천, 아니, 연간 예산이 얼마지? 8천억. 8천억 중에서 500억인데, 뭐 부담 되겠지요. 우리 도 역시 민주당 도지사 아닙니까? 제가 다음 지방선거 전에 우리 민주당 입지자들, 단체장 후보들은 각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정책한다. 전남도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 내년부터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 한다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생기는 가외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에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하든지 월 단위로 하든지 집집마다 2명 살면은 월 한 2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거 동네에 쓰면은 여기 가게들 김기영 내과에도 쓰고 저 동화약국에도 쓰고 보빈의 꽃타운에도 그걸로 쓰면 동네에 돈이 돌지 않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위대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이 1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꼭 움켜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없는 거와 같지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돈이 팽팽 돌아가지고 20바퀴 돌면 2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죠. 동네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지원을 좀 해라. 영광 사람들은 일단 영광에다 돈 한번 쓰고 그 돈이 서울로 가더라도 가게 한번 하자. 한 바퀴는 돌고 가자. 이게 지역화폐 지원법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죽어도 싫대요. 대통령도 싫대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체? 지방이 사는 아주 돈 안 들고 효율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니까 여러분이 우리 장세일 후보 밀어주시면 그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단체장, 특히 집행 권한을 가진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런 사람 잘 뽑으면 생각보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내가 외국의 어느 나라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 망신시킨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정말로 남미에 잘 나가던 나라가 있었어요. 룰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말로 정책 잘해가지고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올려놨는데 그거를 이 이상한 사법 부패 사법이 검찰들이 법원이 나서가지고 그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증거가 없는 이유는 네가 잘 숨겼기 때문이다. 이래서 증거가 없지만 유죄 이런 짓 해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조선인데 우리 정조 시대에는 갑자기 조선이 흥했잖아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이상한 짓하고 팽팽 놀고 사람들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일본에 침략당해서 우리 조선인 국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똑같은 조선에서 임금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수백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단체장 잘 뽑아야 됩니다. 단체장 잘 뽑으면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은 열심히 치렀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해본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게 마치 예의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수십 년간 독재를 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했으면서도 도대체 국민의힘이 집권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해 봤냐?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3번밖에 집권 안 했는데 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먹었다 그러지? 다음 순간에 제가 띵 했어요. 너네는 호남이란 지역에서 사실상 영구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게 영남 지역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줬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왜 다르지 않냐?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은 할지라도 지방행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방정부에 다는 아니지만 주요 정책은 관철할 생각이에요. 그 시범 케이스로 영광, 곡성, 혹시 금정이 당선이 되면 부산 금정 강화 여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방행정 속에서 일부나마 확실하게 증명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심정을 일부는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자식이라고 이거 살아가는 자식인데 이게 가끔씩은 엇나가는구나. 왜 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그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호남에 민주당 공천 받으면 100% 당선되니까 민주당이 내부 경쟁에만 신경을 쓰지 우리 주민들 신경 안 쓰더라. 심지어 가끔씩 공천 이상하게 하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 하시는 거 압니다, 여러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역량 있고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 여러분과 당원들이 스스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궐선거는 당 지도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시대이라서 주민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게 기회를 드렸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공천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삼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선거는 그냥 군수 한 명 뽑는 거를 넘어선다. 정권 심판의 2차 경고카드를 날릴 때다. 전선이 교란되면 안 된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섭섭한 게 있을지라도 이 중대한 국면에서는 여러분 꼭 힘을 모아서 기호 1번 민주당
장세일 군수 후보를 군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새 쌀값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죠. 제가 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쌀값 안정화법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당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니 현재로서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벽에 막혔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해야지요.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쌀값 유지하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정말로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부에도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싶어요.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일시적으로 풍년이 드니까 공급량이 늘어서 쌀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기로 돼 있고 이때까지 사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잘 안 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죠. 20만 원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죠. 돈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돈 안 들이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논의 농사를, 벼농사를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줄이라면 안 줄이죠. 벼농사 말고 논에 대체작물, 딴 거를 심으면, 콩이나 이런 걸 심으면, 밀을 심으면 보조금을 줄게. 밀농사 지어, 아니면 다른 거 지어.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러면 연간 1,000억 또는 2,000억만 들여도 쌀 과잉 생산 다 막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쌀값 유지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끔씩 연구해 봐야 될 만큼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이 농업은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량이 줄으면 폭등을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폭락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이번 쌀값처럼. 폭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났다고 수입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수입업자들한테 수입 쿼터를 주지 말고 만약에 생강을 수입해야 된다 라고 하면 생강 농사 짓는 농민들 조합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강 수입할 권한을 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만약에 마늘 농사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마늘 흉작이 돼가지고 이거 수입 안 할 수가 없을 때 마늘 농가들한테 수입 권한을 줘가지고 그들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마늘 농사 망할 만큼 수입 안 하고 적정하게 하겠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동네 사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 하는데 돈 듭니까? 하나 잃는 게 있습니다. 소위 기득권자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겠지요. 소수의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 이제 기회를 잃게 되겠지만, 그러나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마늘 흉작됐다고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정책 아닙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광 원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거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내년이 가동기한이 다가온다면서요. 내년이 원래는 가동기한 끝이라면서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거 확 문 닫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입니다. 정치는
가치와 이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지요. 저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했는데, 정치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의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상인의 현실 감각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지향 이상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과 손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무리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길게 봐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호남에 재생에너지 생산 허가를 해달라니까.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호남 지역에 7년간 허가 동결했다면서요.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이런 바보 정부 있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 동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7년 사이에 어떻게 하면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바꿔가지고 화석 연료를 대체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죠. 맞습니다. 영광과 이 서남해안, 특히 호남 지역은 태양광, 바람, 그 다음에 조수 간만해차를 포함한 이 자연력 재생에너지의 정말 무궁무진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세상의 중심이 될 텐데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브라질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소로 바꾼 다음에 수입해 오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어있는 해안들, 버려진 염전들, 관리되지 않는 저 산 위에 있는 버려진 밭들, 논뚝길, 밭뚝길, 그리고 시골 농로 길 위에 태양광 발전시켜서 그 소득으로 일부 나눠서 우리 주민들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인구가 줄어요. 시도 줄어요. 안 주는 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군. 인구가 줄잖아요. 이유가 뭐냐? 태양광 발전해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의 30% 지분을 주민들한테 주어가지고 군수가 애썼지요. 30% 지분 줘서 그걸로 소위 햇볕 배당, 햇빛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0만 원에서 연간 250만 원 정도 사이로 차등이 있나 본데 그거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도로 섬으로 이사를 들어온대요. 영광은 못합니까? 왜? 영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 정책도 바꿔야죠.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지금 영광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있는 이 송배전망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준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하면 일자리도 유지하고 위험성도 줄어들고 우리 영광이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아리백 산단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세일 후보 군수 되시면 준비 잘 하겠지요? 잘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뛰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없는 돈 있는 돈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학비돼서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해외로 유학도 보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소처럼 개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의 일부를 이 나라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자해 주십시오. 이 작은 요만한 구멍을
기회의 구멍을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 밀쳐내고 통과한 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변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국민 중심의 민주적인 나라로 바뀌면 이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기회가 요만한 것이 이만해질 수 있죠. 기회를 키우는 일, 사회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직접 조금만 더 투자하고 심판할 때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심판하고,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이 재보궐선거를 첫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봅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권력과 여러분이 낸 세금들이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세계에 존중받는 나라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첫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영광군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광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장세일 군수 후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장세일 후보께서 목이 안 좋으셔서 오전에는 유세차 연설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짧게 인사만 한마디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